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큐멘터리 PD에서 여행 작가로, 그리고 지금은 가장 핫하고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탁재형 PD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맞는 가제트, 이렇게 가제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자도 맞아요. 멋지게 쓰고 오셨네요. 팔이 길어지나? 그러게요. 불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데 팟캐스트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실물 보니까 잘생겼어요. 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 패션도요, 오늘 이렇게 분장 선생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직접 준비해 오셨다는데 아유, 패션 네. 감각도 대단하시고. 사실은 제가 요 얼마 전에 네. 남태평양의 사모아라는 섬에 갔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입고 다니는 셔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몇 점 했습니다. 저랑 오늘 색깔 맞춤. 아, 네, 그렇군요. 저만 빠져 있어요. 아유, 그래도 같이 해요. 옷을 저도 갈아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광주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 광주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 앞에서 우리 팟캐스트 탁피디 여행수다 공개 녹음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은 양림동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대인동에 있는 김내과라는 공간에서 저희 공개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광주에 처음 오신 건가요, 이번에? 아니요, 광주에는 그전에는 강연 때문에 오기도 했고 취재 때문에 오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팟캐스트 때문에 오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광주의 팬분들을 만나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너무 감동이었고요. 양림동에서 진행할 때는 어떤 어머님께서 네. 작은 아이는 유모차에 싣고 큰 아이는 손을 잡고 네.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편지도 전해주시고 편지에 보니까 아예 태교를 저희 어머. 팟캐스트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태교를요? 네네네. 여행 팟캐스트로? 네네. 그리고 또 좀 인상이 남는 거는 커플이 오셨는데 네네. 남자분께서 저희 팟캐스트를 1회 때부터 쭉 들으셨다고. 지금이 135회 정도, 네, 그리고 그래서- 에피소드가 한 450개 정도 네, 되잖아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부터 또 차를 몰고 광주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여행 부문 팟캐스트 중에서 지금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네네. 계시는데 탁PD의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생방송 빛날 이 시청자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탁피디 여행수다는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 귀만 네.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에서 여행이고요.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돈 없어도 돼, 시간 네네, 없어도 돼.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행교의 어떤 은혜를 서로서로 나누는 간증 집회.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바일만 있으면 또는 네. 뭐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즐길 수 네. 있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네. 여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이게 영상에 비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잠깐 연결됐을 때 여러 에피소드를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심지어는 뭐 남미 같은 데서는 막 26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행자분들이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이 탁PD의 여행수다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장거리 운전할 때는 맞습니다. 네. 차 안에서 그냥 틀어놓고 네네네. 운전하면서 계속 듣는다고. 맞아요. 저는 집에서 막 뭐 만들고 있을 때 네네. 그럴 때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는 어머님도 어디 가고 싶으신데 그런 그러니까요. 욕구가 충족이 잘 안 되시니까 저희 여행 팟캐스트를 육아하시면서 틈틈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육아하면 굉장히 우울증이 오기도 쉽고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네네. 하시는데 아마 이 팟캐스트로 아마 그런 것들을 해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 공개 녹음 때는 어떤 내용 해주셨어요? 첫날은 광주가 배출한 또 굉장히 걸출한 탐험가죠. 김현국 탐험가를 모시고 탐험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과연 뭐 더 이상 탐험할 때가 남아있기는 한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탐험은 유효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베리아를 오토바이를 타고 시베리아를 오토바이로. 네, 맞습니다. 어머. 네, 위험하지 겨울에 않을까요? 저도 오토바이를 좀 좋아하는데 네. 겨울에 이거 타는 거 정말 고역이거든요. 얼굴에 막 찬바람이 네, 무릎에 바람 들어온다 그래요. 네. 그럴 나이 아직 아니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은 정말 어목한 시베리아를 오토바이를 타고 3번이나 횡단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냥 그렇군요. 갔다 오면 작년 체험, 작년 입성, 관절이 다 시리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김영국 탐험가님을 모시고 탐험이라는 것이 우리 아직도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탐험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네. 지난 일요일에는 조경숙 박사님을 모시고 네. 조숙경 박사님을 모시고 네. 조숙경 박사님은 세계의 과학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을 모시고 정말 명품 도시에는 명품 과학관이 있다. 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의 테마의 하나로서 과학관을 테마로 해서 어떻게 여행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뭐 녹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사실은 광주 와서 뭐 여러 군데 조금 돌아다니시지 않았을까 여행 가니까. 맞습니다. 어디 다니셨나요? 저는 뭐 많은 장소를 돌아다닌 것보다도요. 네. 이번 광주 여행은 저한테는 맛으로 기억될 거예요. 맛, 네. 전라도는 맛이죠. 어떤 거 드셨어요? 일단 첫날 우리 또 광주 MC 사장님께서 요즘 홍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홍어를 정말 오리지널을 네.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홍어를 그 전에 물론 이제 먹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보리 홍어 애국 이건 처음 먹어봤어요. 아이고 이게 홍어 튀김이죠 지금. 화면에 이건 나오고 있는 게. 홍어 튀김도 처음 먹어보고 오. 보리 홍어 애국도 처음 먹어보고. 아니 튀김을 네. 먹었을 때 느낌이 그렇게 다르다면서요? 와 이게 튀김은 마음에 정말 들고. 네 튀김은 반가우신가요, 지금 보니까? 정말 반갑고요. 식도와 허파와 맞습니다. 장을 네, 느낄 네, 수 있는 네. 지금은 애국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좀 이렇게 강한 술 이런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오. 그런 걸 마시면 우리가 식도부터 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신세가 맞아요. 네네. 펼쳐지는군요. 근데 이번에 네. 홍어 튀김을 먹어보니까 오. 저의 기도부터 해서 허파부터 해서 이 허파에 있는 허파 꽈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이제 타지 생활을 이제 광주에 와서 한 4년째 있는데 네네. 전라도는 정말 문만 열면 맛집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딱 어울리는 네네네. 곳이거든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디든 들어가면 네네. 이제 요즘 속어로 평타, 평균 이상이라고들 하는데 자 이제는 뭐 굵직한 여행 다큐멘터리 PD였잖아요. 상복도 많으시고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었는데 우리 지금 연예인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옷 색깔을 안 맞춘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자, 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인생의 전환점, 변화의 계기는 어디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다큐멘터리 생활을 하면서 네. 주로 촬영한 것이 해외였어요. 사실은 제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탄 횟수보다 남미행 비행기를 탄 횟수가 좀 더 남미 여행을 더 많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서 해외 촬영을 나가서 그 해외 여행 붐과 좀 맞물려서 해외를 여행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저의 처지랑 좀 비교가 된 게 아무리 정말 좋은 무슨 몰디브니 아니면 남태평양이니 네. 이런 데를 가더라도 우리가 카메라를 메고 출장으로서 가게 되면 일로 가면 그건 다르죠. 절대 여행일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괴롭고 서럽고 참 힘들고 그 장소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서러워요. 그 주변에서 막 놀고 괴리감이나 있는데. 심하죠. 그럼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여행에 대한 갈망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제가 방송 프로덕션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시작했던 게 이 네. 팟캐스트였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 좀 실컷 해보자. 와.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한 게 2013년인데 네. 2012년에 뭐 선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네. 결과로 인해서 좀 가슴에 좀 바람구멍이 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네. 이쪽도 광주 분들은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치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싹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빈 공간에 제가 좀 무주공산에 약간 깃발을 꽂은 그런 측면도 제대로 있고. 꽂으셨네요. 근데 겸손하세요. 저부터가 그때 TV 뉴스를 잘 안 봤어요. 마음이 좀 아파서.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 이야기보다는 여행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자.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문 하나 들으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TV PD와 팟캐스트 제작자 네.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지금 또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두 콘텐츠 중에서 더욱더 매력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PD일 때부터 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PD가 과연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야기꾼이다. 이야기꾼.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팟캐스트 진행자 겸 기획자인 것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를 발굴을 해서 더 재밌게 가공을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까 이걸 고민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꾼으로서의 그 인생의 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까지 몇 개 나라를 다니셨을까? 네. 얼마나 그것도 궁금해요. 다니셨어요? 한동안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적어놓고 막 세보고 이랬는데 또 막 여권 하다 도장 보면 막 우리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렇게 좀 까먹게 되는데 그래서 요 얼마 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한번 세보니까 한 51개 정도. 51개.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10번 넘게 간 나라도 있고요. 제가 좀 특별히 인연이 되는 이런 나라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나는 뭐 한 100개국 정도 다녀왔는데 사실 요즘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도장 찍으러 다니기도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어쨌든 어딘가를 가면은 2주 이상 거기 머물면서 길게는 한 2달까지도 거기 현지에 머물면서 방송을 만들어 왔고 그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진 그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좀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오래 좀 다녔던 그런 걸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어떤 곳일까? 그것도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예. 곳. 그러니까 뭐 제가 여행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럼 어디가 얼마나 제일 많이 좋아요? 물어보겠어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답변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되묻곤 하는데 방송하시던 분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멘트랑 액션이 굉장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다녀온 나라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측면에서 좋은데 그래서 PD로서 그에 대한 답변은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바로 지난번에 다녀온 곳이 제일 좋았다. 왜냐하면 여행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지난번에 갔다 온 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라고 믿고 뭔가를 만들어야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바로 지난번에 간 곳은 어디? 광주죠. 그렇죠. 광주지라. 네.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탁재영 PD가 느끼는 여행의 진짜 매력은 이것이다. 여행을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요. 네네. 뭘까요? 우리가 지구별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별이 얼마나 푸르른지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기 위해선 지구 바깥으로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일상의 이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하지만 그렇게 큰 재미는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 밖으로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상의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역으로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상 밖으로 나가는 체험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 바로 여행이고 또 여행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기획해서 나에게 선물해 주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심각하게만 살 수 없잖아요. 한 번씩 정말 월드컵 같은 올림픽 같은 그런 축제가 카니발이 우리 삶에도 필요한데 나 스스로 기획을 해서 나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다. 네네. 4년마다 그게 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요, 뭐 일상생활을 좀 지치고 저처럼 나가도 되나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여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다른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마치 어떤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에 로그인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MBC 아나운서로서의 뭐 김두식, 백수진 이런 신분보다는 그 안에서 왕자도 되고 전사도 되고 마법사도 되고 이러잖아요. 여행이라는 세계에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는 어떤 뭐 여행 팟캐스트 프로듀서 탁재영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모두가 동일한 방랑자, 여행자 이런 신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으로서 세상을 탐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눈칫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알아나가는 롤플레잉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볼 수 있는 체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안 되겠어요. 적어요. 적어서 집에다가 좀 써놓고.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또 지금 뭐 다큐멘터리 PD로 뭐 팟캐스트 진행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뭐 오디오 콘텐츠인 팟캐스트를 가지고 6년 동안 방송 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또 영상의 시대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탁피디의 여행수다 팟캐스트도 이제 유튜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업으로 그걸 하던 사람, 영상을 하던
하던 사람이니까 네. 이걸 하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좀 컸었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제가 정말 대학 시절에 영상을 처음 만들던 정말 막 제 손에서 재미를 느끼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영상을 한번 좀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짧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행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추천할 만한 여행지 한 곳과 네.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네. 마음껏 도전하시라고 네네. 격려의 메시지 짧게 하나씩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려볼까요?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풍경들을 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꺼내보라고 한다면 네. 볼리비아의 알티플라노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남극보단 가깝잖아요. 네. 그렇네요. 알티플라노는 스페인어로 네, 지금 높은 자료 땅. 화면 나오고 있어요. 높은 저기 땅, 맞아요. 고원 정말 이런 멋있네요. 뜻입니다. 네, 와.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세계에서 제일 긴 산맥이거든요. 네. 남미 대륙의 서쪽을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쭉 달리는 산맥인데 거기가 갑자기 확 넓어진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바로 알티플라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정말 이 세상 같지 않은, 지구 같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는 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나무가 없고요. 네. 하지만 민둥산이면서도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네네. 그래서 이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될 그런 광물질들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둥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흑색이 아니라 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도 뭐 하고요. 거품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호수가 있는데 네. 정말 가까이에 있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빨갛고 여긴 초록색이고 여긴 거품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게 오염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요. 광물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말 그런 곳을 가보시면 와 내가 지구로부터 정말 멀리 왔구나. 내가 정말 지구의 다른 풍경을 지구별 같지 않은 풍경을 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장엄하고 황홀한 풍경 속에서 삶의 진정한 위로와 휴식을 얻고 자신의 삶의 의미도 네네.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네네. 해봅니다. 네. 자,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 수다로 새로운 여행 세계로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광주 MBC랑 독점하시겠다고 그렇게 아까부터 단독? 저희는 벌써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오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탁지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